안녕하십니까. AK라디오 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백강령입니다. 오늘도 이경호 부장, 박선미 부장 모시고 백강령의 이슈백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부장님, 오늘 주제는 뭐죠? 요즘 조금 이제 핫한 그 예능 프로그램이죠. OTT 넷플릭스에서 방송되고 있는 흑백 요리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봤습니다. 네네. 저는 솔직히 못 봤는데 그 시작하기 네.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사를 쓰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게 이제 9월 19일부터 이제 12부작 예정으로 지금 한 중반 정도가 됐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요리 예능, 요리 서바이벌, 뭐 경연 대회 이런 거는 그 동안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좀 식상할 수도 있고 또 뭐 백종원 대표가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 뭐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식상할 수도 있다 해서 저도 사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한번 초반을 좀 몇 편을 봤는데 좀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상당히 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유가 일단 이 대결 구도가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흑백이 저 얘기입니다. 흑수저와 백수저. 네. 그러니까 흑수저는 뭐 이른바 이제 은둔 고수 또는 제야에 있는 요리사, 현직 셰프 또는 셰프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그 방면에서 이름 나신 분들 흑수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파인 다이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급 요리라든지 어떤 그렇게 유명한 셰프들 그거는 이제 한식, 중식, 일식 뭐 포괄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탈락도 있고 서로 이제 맞대결, 경연도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얼핏 들으면 저는 처음에 흑백이라고 해서 그렇죠. 왜 무협지의 흑도 백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백도는 정상적인 약간 그 정규교육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 흑은 이제 그 사파 혹은 이렇게 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올라온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구성이 되게 새롭다고 느낀 게 기존의 그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은 좀 비슷한 환경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경연대회를 펼쳤는데 이번 거는 계급 구조라는 거를 그렇죠. 가져왔다는 점이 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흑수저, 백수저 계급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인 소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새로웠고 약간 게임하듯이 펼쳐지는 듯한 게 요즘 MZ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그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뭐 방영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이제 380만 시청자 수, 뷰, 그러니까 시청 시간, 뭐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영어권 TV 시리즈 부문에서 1위를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대단한 성과기는 하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흑수저 요리사가 80명이 처음에 나오고 백수저 요리사가 이제 20명이 나와서 다양한 주제, 뭐 흑수저에서 일단은 뭐 80명 중에서 뭐 이렇게 걸러내기는 합니다. 계속 걸러내고 나중에 백수저하고 대결도 하는 거고 또 다양한 주제라든지 어떤 그런 그 서바이벌 라운드 게임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관심들이 흥행 요인을 좀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 이제 참가자들의 면면이 있었겠죠. 그 참가자 중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 2명의 심사위원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뭐 이분은 뭐 이미 뭐 사실 뭐 전 국민이 모르지 않는 이제 뭐 요식업계 뭐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쪽에 이제 신하고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일반 서민 일반인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거나 그러고 또 다른 인물이 이제 안성재 모수 서울 셰프라고 있는데요. 미쉐린 3스타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미쉐린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래서 그러니까 백종원과 안성재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흑과 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한쪽은 외식업계의 왕, 한쪽은 셰프들의 꿈. 요 두 분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나서면서 또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요. 둘의 의견이 가끔 뭐 이렇게 뭐 맛 평가하고 하면서 갈리기도 하는데 요리나 맛이라든지 평가를 하면서 백종원은 백종원대로, 안성재 셰프는 안성재 셰프대로의 그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저런 고수들, 저렇게 또 전문가다운 또 저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사실은 그 촌철살인가 같은 그 안성재 셰프에 대해가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계기로 또 많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수 네. 서울이라는 그 미쉐린 3스타 이제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뭐 40대인데 원래는 그 정비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군 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셰프의 이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 우연히 이제 셰프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20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나이는 그러니까 이런 나이는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CJ 제일제당에 투자를 받아서 한남동에 모수 서울이라는 거를 열었는데요. 이 모수라는 이름이 네. 과거에 가족들하고 이 가을하고 꽃밭을 걷다가 코스모스가 너무 아름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저렇게 한번 접어야겠다 했는데 코스모스가 조금 이상하다. 어감도 이상하고 약간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꽃 꽂은 느낌이 그래서 나죠. 모수라고 네. 코스모스의 그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를 따서 이렇게 했죠. 근데 뭐 사실은 2019년에 미쉐린 1을 받다가 2020년에 2스타를 받았고 2023년, 24년에 3스타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화제가 되면서 과거에 일화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의 일식당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타니가 화제지만 과거에 일본인 출신 MLB에서 화제가 됐었던 스즈키 이치로라고 네. 있었죠. 네. 그 우리하고도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이제 붙었다가 이제 지기도 했는데 이 이치로가 이렇게 이곳의 일식당의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단골이었으면은 그 안성재 셰프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과거에 이제 한국에 진 바람에 이치로가 거기서 한국인에 대해서 뭐 싫다 막말을 좀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과거의 에피소드로 최근에 또 이제 회자될 정도. 그래서 이제 뭐 관두고 뭐 다른 일을 또 찾으러 갔다. 이제 그런 또 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다양한 지금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네. 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미쉐린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사실은 프랑스 말로는 이제 미슐랭이긴 하지만 뭐 다 아시는 이제 미쉐린 타이어에서 그 이제 뭐 맛집 지역 맛집 추천을 해주는 책을 냈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권위에 있는 거 됐는데 별 하나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별 1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 별 2개는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있어도 찾아갈 만한 식당. 별 3개는 매우 훌륭하여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든 간에 충분히 떠나서 그 맛을 보고 경비를 내고 그 뭐 할 만한 있다.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수 서울이 지금은 사실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네. 아직 뭐 오픈 길은 잡히진 않았는데 네. 안성재 셰프가 뜨면서 모수 서울에서 이제 먹었던 후기들이 최근에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먹은 건 아닌데 네. 과거에 이제 블로그들 올라오면은 정말 극찬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평소에 가고 싶었던 음식점이나 거기서 새롭게 내가 몰랐는데 거기서 요리 경연대회를 펼치는 모습을 보고서 저기 음식점 가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에서 보니까 되게 발빠르게 이런 출연진들의 식당 위치를 또 이렇게 쭉 정리해서 내놓는 서비스를 또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그 우리가 TV에서 봤던 셰프들이 하는 식당을 찾아서 예약도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다만 요즘에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약이 뭐 1분 매진 되게 빨리 매진이 돼서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관심이 많이 갖는 게 그 흑수저와 백수저들의 이제 그 요리나 셰프나 네.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이제 맛을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사실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리사 셰프의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 화제가 더 돼서 뭐 이미 사실은 뭐 장사가 잘 되고 예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 이제 백수저로 나왔던 이제 최강록 셰프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2인가요? 뭐
우승자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그 흑수저라고 이제 이쪽 그 유튜버나 이런 요리 유튜버 중에서 유명한 승우 아빠하고 네. 뭐 이제 들기름 재료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경연 서로 이제 맞대결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들기름이 주제니까 네. 그 맛을 하면서 그 요리를 만들면서 그 어록을 남겼습니다. 나야 들기름. 그러니까 맛을 본 사람이 나 들기름 여기 있어 라는 걸 자기는 그 포커스에 맞춰서 요리를 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분도 나름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스터 셰프 거기 나왔을 때 그 강래호 셰프가 심사위원인데요. 그 이것도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 최강록 셰프의 도전자였죠. 도전자의 음식 맛을 딱 보더니 욕을 하면서 아이고 끝났네. 그럴 정도로 요리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또 후기로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래호 셰프가 이미 이제 그렇게 돼서 또 여기에 또 다른 분들은 뭐 이모카세, 뭐 청와대 셰프, 철가방 요리사, 요리하는 도라이, 뭐 급식 대가, 뭐 장사천재 조사장.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닉네임과 이런 걸로 이제 나오면서 그 화제가 조금 더 되는 거고. 1회 때 보니까 출연진들 이렇게 나올 때, 네, 화면에 나올 때 네, 보니까 그렇죠. 각자 자신의 그 개성을 살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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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차림도 맞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하고, 그러니까 임금 옷을 입은 분도 기존의 계시고. 그런 서바이벌과는 확연히 차이를 좀 보이더라고요. 네. 여기서 그래서 백수저 중에서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요. 광주에서 이제 미스터 초밥왕으로 불리는 안유성 가메일식 대표가 이제 출전을 했는데 원래 사실은 그 이미 명장 소리를 듣고 유명한 네. 셰프가 사실 흑수저 뭐 이렇게 요리사들하고 경연을 하거나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굳이 내가 이미 성공한 분들이 거기 나갈 필요가 있나 해서 이분도 처음에 이제 초대 출연 요청을 했을 때 나는 안 나가겠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메일식이라는 이 광주에 있는 이곳이 이제 뭐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마다 글로 가면은 먹을 정도로 이제 스시가 초밥이 네. 유명한 곳인데 이제 출연하게 된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호남이 아무도 없다. 예, 이 출연진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호남에서 아무도 없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출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화제도 조금 있고요. 흑수저 중에서도 저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뭐 학교 급식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급식 대가라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뭐 급식이면 일단은 뭐 다인분 뭐 수백 인분 이상의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요리죠, 요리. 영양과 양을 다 채워야 영양과 양 되는데. 어느 정도의 맛도 보장이 되고. 근데 이분이 사실은 뭐 흑수저 출신으로 나왔지만 그 안성재 셰프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또 극찬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과거 초등학교 때 그 했던 그 급식 이렇게 그 식반이라고 하나요? 식판에 있는 것들도 나오고. 인증샷들이 이제 나오는 그렇죠. 거고요. 당시 이제 네. 초등학교 그 학생들의 그 평가. 네. 정말 한 번도 뭐 불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이제 호만 있었다. 맛있었다. 정말 극찬을 해서 뭐 이분이 정말 그 숨은 고수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느냐. 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그러겠습니다. 그 그래서 내용 보니까 그 흑수저 셰프들 중에서 과거에 그 스타 셰프들을 그렇죠. 보면서 꿈을 키웠던 맞습니다. 혹은 또 경연대회 과거에 나가서 심사를 받았던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보면 스승으로 여겼던 분과 같은 테이블에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흑수저 셰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그렇죠. 될 수 중식 있는데 예. 쪽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또 하나. 반대로 백수저 셰프들 입장에서는 이미 명성과 네, 그 그렇죠. 인지도를 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약간 리스키함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장이 좀 쫄깃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이유는 모으기 힘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제작진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했네요. 네, 네. 자, 호남에 하나도 없는데 이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뭐 넷플릭스가 일단은 이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OTT가 이제 많이 인기를 모으면서 배우, 주연 배우라든지 이렇게 출연료 제작비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요리 예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훨씬 더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해서 여기도 뭐 카메라가 수백 대 들고 뭐 세트 제작에만 그 한 달 이상이 걸릴 정도로 뭐 한다는데 그거 그래서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흑수저, 백수저 유명 셰프들과의 경연의 중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경연을 하려면은 결국은 철저하게
그냥 다양한 사실 요리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리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어떤 재료로 어떻게 했고 이 플레이팅을 어떻게 했고 뭘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초반에는 이제 흑수저 백수저를 아예 경연을 할 때 그 두 심사위원회 아예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맛만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그 부분은 봤는데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네.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맛을 음미하고 사실은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미각 중심으로 백종원 씨는 백종원 대표대로 또 안성재 셰프는 안성재 셰프대로 그래서 이제 누르는 거죠. 그래서 2대0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백수저가 많이 승리는 했지만 반대로 1대1이 나온 경우는 또 둘이 또 이제 얘기를 해서 뭐 대화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리한 것도 있고 또 뭐 여담이지만 또 이렇게 그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여자가 너무 적다라는 또 그런 또 불만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미쉐린 음식점이라고 하면 인증을 받은 음식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 그렇죠. 셰프들은 좋겠다. 그 가게들도 장사가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프로그램이 또 인기가 있어서 화제가 된 걸 수도 있는데 뉴욕타임스에도 그런 보고서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는 미쉐린 스타 받은 식당 중에서 10개 중에 4개가 문을 닫는다. 좀 이 기사가 좀 신선했습니다. 예. 영광이긴 하지만 네. 이게 그 지금 모수나 이렇게 지금 파인다이닝 하는 곳들은 1인당 뭐 디너 코스가 뭐 30만 원, 몇십만 원 꽤 비싸거든요. 예약 받기도 어렵고.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만큼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재료에 대한 뭐 신선도부터 해서 재료의 선택 그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대중음식처럼 뭐 테이블을 마냥 늘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치가 희소 가치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 평점이나 이런 인지도는 좀 올라가더라도 재료비가 많이 들고 또 셰프들이 스타 셰프가 되다 보니까 또 임금 인상 높은 또 이제 임금을 요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 상태가 안 좋아져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나 뭐 옛날 과거에도 뭐 그 이제 이 요리사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아예 그 이 미슐랭 스타를 반납하겠다. 이제 나는 이제 그거 이제 아예 안 하겠다.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뭐 자살한 그 유명 셰프들도 있습니다. 워낙 이게 강박이 있겠죠. 스트레스를 워낙 받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 빕 구르망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또 블루 리본 서베이라든지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갈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흥행을 하면서 현재까지의 그 조용한 승자는 네이버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 셰프의 식당부터 해서 그 유관된 거 과거에 비슷한 이런 것들 그러면 백종원 만약에 뭐 안성재 모수 서울이다 그럼 우리가 모수는 지금 폐업인데 그러면 뭐 최연석의 뭐 초이 다시다 그럼 거기만 아니고 네이버에서 그 관련된 그런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맛집 리스트들도 같이 이제 지도를 제공하고 유관된 정보 그리고 핵심은 이제 예약이잖아요. 그렇죠. 예약에 대한 그 기능부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빠르게 선점을 한 거죠. 그만큼 이 이제 프로그램이 화제가 됐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프로그램 화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요식업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식업에 대한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 여기 등장하시는 이제 분들이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김밥집들의 폐업이 많이 하는 게 대중음식점에서도 이제 원재료 재료비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뭐 땡땡 단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한창 이렇게 떴다가 지금 사라지는 곳들도 저도 뭐 경리단이나 막리단 이런 데 많이 가보면은 그러니까 뭐 주말이든 평일이든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보니까 그 최근에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최근 10년간 개인 사업자 현황 데이터를 받았어요. 보니까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이 20%를 넘었더라고요. 종류별로 좀 나눠서 봤더니 음식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 79만 개 중에서 지난해 15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폐업률로 따지면 19.4% 정도 되는데
이게 2019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로 이때 코로나19 그 있었잖아요. 대유행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그 유행 기간 때보다 폐업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맛집들 어차피 뭐 웨이팅도 많이 해야 되고 그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 기다리는 과정에 또는 이제 그 대안으로 주변에 있는 또 새로운 음식점을 또 발굴을 하셔서 가시는 것도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분들도 네. 이렇게 좀 동반적으로 잘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맛집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온 곳이 그쪽만 줄을 길게 서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집들은 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부익부 빈익빈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기회로 그냥 또 새로 그러니까 어디 방송에 나왔다 방송에서 봤다 보다는 내가 또 한번 발굴을 한다라거나 어떤 그런 또 그 계기가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계기로 이제 뭐 맛집 탐방하시는 분들도 계신 텐데 맛집과 별개로 이번 주말에 그 축제들이나 지방에서 열리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배달 음식 시키시는 것보다는 지역의 축제, 행사 이런 것도 많이 가시면서 지역 상권을 이용해달라는 측면에서 요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재미있는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동구에서는 그 살고지 체육공원인가요? 거기서 반려동물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일에. 네. 그러면은 이제 반려동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 이제 모두가 나와가지고 뭐 공연도 즐기고 반려동물 뭐 서로 이제 의견 교류도 하고 또 뭐 운동회도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운동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도 하고 푸드트럭, 포토전도 운영한다고 하고요. 또 그 성수동에는 이제 그 지금 지역에서 경남에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MZ 세대가 자주 가는 곳에 이제 팝업 스토어를 또 네. 일부러 열어서 또 홍보도 하고요. 강북구에서는 이제 청소년 축제 같은 경우가 열리고 송파에서는 뭐 27일부터 29일까지 한성 백제문화제. 또 여기 중구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필동사거리 인근에서 이번 이제 금요일이죠. 뭐 그 남산 도깨비 축제라고 야외 포차도 열리고 뭐 그런 행사들이 또 많이 합니다. 이태원에서는 또 이제 26일부터 이번 주죠. 29일까지 음식문화거리 등등등등해서 그 또 뭐 그 다양한 또 그 행사를 또 열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안동에서 뭐 국제 탈 페스티벌, 거창에서는 거창 한마당 축제, 경남 김해에서는 돼지 뒷고기 축제라고 네. 해서 제1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가시는 많은 분들 계시면 지역의 맛집, 골목상권 축제 많이 이용해 주셔서 골목상권 활성화도 하시고 가족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같이 또 친구 연인하고 가시면서 힐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 부장님이 미국 뉴욕에서는 미슐랭 단 식당에 40%가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또 말씀 들어보면 그 모수도 지금 또 미슐랭 식당인데 문을 닫았다고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 네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그 자영업자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최근에 어디 그런 보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0대가 하는 식당을 70대가 인수하고 그 다음에 문 닫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식당을 혼자 막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들 잘 살 수 있게 뭔가 좋은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흑백 요리사는 있지만 흑백으로 세상을 구분하지는 않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도 AK 라디오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